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배달된 월간조선 9월호를 읽다가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월간조선 9월호에는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을 요약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문빠든 윤파든 박사모든 내 눈엔 다 같은 극렬 지지자다. 한국에 거주하는 12년차 영국 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독서를 아끼지 않는 이유. 국뽕 외국인이 너무 많다. 혐한 기사를 쓴다는 지적에는 현실을 전하는 게 내 몫이다. 2년 전 쓴 신천지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기사로 아직도 문파 공격을 받고 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력이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요약이 적혀 있는데, 이 제목은 이런 요지죠. 한국에는 진영 논리가 너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판이 참 어렵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외롭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합니다. 트럼프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공화당원들이 약 60%나 됩니다. 그 공화당원들이 공화당원 중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 지금 추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중정치라는 게 선동가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신적 폭력으로 돌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언론은 원래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라시드 기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수의 한국인이 외국인이 보는 한국에 관심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특히 한국보다 뭐랄까 선진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예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용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외침의 슬픔을 지닌 동방의 작은 나라라는 과거 때문인 걸까? 그런데 이제 이는 옛날 이야기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 이해하지만은 지금은 한국 위상이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외국인 패널이 나와 한국을 지켜 세우는 예능은 여전히 많고 꾸준한 인기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영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 처음에는 흥미롭게 봤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지루하다. 내용도 매 한 가지 아닌가. 가령 다들 한국 사랑해요, 김치 맛있어요 한다. 소위 말하는 국뽕, 맹목적 애국심이죠. 국뽕 방송이다. 몇 년 전 내게도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다. 영국인은 정서가 기본적으로 냉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 모이면 정치에 대해, 사회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기 마련인데 예능에 나오는 이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 어떻게 늘 아름다울 수 있겠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라시드 기자는 컴퓨터 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장학금으로 2006년에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와서 한국의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소아스 런던 대학에서 한국학, 일본학을 전공한 뒤에 2011년에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를 끝낸 후 해수로 12년째 지금 거주 중입니다. 사회 초년병 때는 3년간 홍보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가디언, 뉴욕타임스, 텔레그라프, 니케이 아시아 등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9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사가 이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에 쓴 기사가 신천지 관련 기사인데 Being called a cult is one thing. Being blamed for an epidemic is quite another. 사교 집단으로 불리는 것과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마녀 사냥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과 다름없다고까지 느껴졌다. 감히 우리 리더를 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당연히 돈지도 받지 않았는데도 신천지를 변호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외교부도 반박문을 쓰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진보 혹은 보수라도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편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무조건적 편들기가 종종 목격된다. 맹목적 지지자들에게 옳고 그름이나 객관적인 시각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PR을 빠르게 구분해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문파든 윤파든 박사모든 다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답니다. 지난 3월 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합니다. We stand with Ukraine 라는 글과 함께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귤 사진을 붙였다고 합니다. 라시드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보수정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이하고 눈치 없는 귤 사진이 삭제되기 전에 올려둔다면서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계정인데 전쟁에 귀여움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실수겠죠 물론. 그렇게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극렬 지지자가 있다는 점을 꼭 언급해 달라고 월간조선 기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력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라시드 기자는 당을 떠나 공유하는 공통적인 지향점,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나? 내 눈에는 그냥 다 보수다. 라면서 영국 보수당은 영속성이 있다. 보수로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메시지와 아이디어가 있고 이를 유지해 나간다. 당을 관통하는 메시지와 추구하는 이념의 일관성이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같은 보수인데도 다르지 않나,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수 정치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나갈 바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뭔가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는 건데, 좌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반대한민국이니까. 우파는 정체성이 없다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나왔습니다. 경축사에서 건사한 내용인데, 그러나 한국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부분이 빠지니까 정체성이 없고 흐리멍덩한 걸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는 헌법 제4조에 의한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었다는 것을 고의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보수 정치가 생긴 것인데, 그 원점을 무시하니까 이 외국 기자 눈에는 진보고 보수고 그 차이를 모르겠다. 특히 박근혜, 윤석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마다 국민들과 공유하는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 사전이지만 이번 정권은 그런 차원의 아이덴티티, 키워드, 철학 등 그만의 메시지가 없어 보인다. 정권 교체는 했는데 그 후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건지 그 비전을 명확히 알고 있나? 정치적 발자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 극렬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 팬덤이 공고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기반이 약하니 지지대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을 그다음 비판을 합니다. 우선 도어 스태핑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표현인데 계속 언론이 쓰고 있다. 정치인 등 유명 인사 집 앞에 급습해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뜻이다. 굳이 영어를 써야겠다면은 오프라인 프레스 컨퍼런스 혹은 커뮤트 인터뷰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출근길 기자회견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도어 스태핑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하면 뭔가 근사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영어로서 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 출근길 인터뷰라고 그럽니다. 출근길.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쓴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팩트체크의 누락, 과장과 표절, 추측성 기사, 언론 윤리의 부재, 중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한국 언론은 익명성에 너무 많이 기댄다. 업계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실명이 없는 기사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영미의 대형 언론사에서는 기명보도 시 취재원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실명을 쓴다. 좋은 기사는 뭐냐고 물었더니 단순하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객관적인 언론을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미안하지만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하고 똑같은 게, 한국의 보수는, 좌파는 원래 패거리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팬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이 되면은 윤석열도 망치고 국민의힘도 망치고 보수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윤석열 팬클럽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는 이준석을 주적으로 삼아 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사가지 뿌리랑머리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싸가지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상당수가 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30대 젊은 정치인을 상대로 그런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애국한다고 자칭하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다 독재로 갔습니다. 다만 미국, 한국, 프랑스가 독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임기제, 5년제 임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판부도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로 생각한다라고 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 무죄로 선고한 이유가 대통령이란 존재는 워낙 힘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당대표의 윤석열 비판을 그것은 무슨 무엄한 것이다, 불장머리 없는 것이다 라고 욕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조선 왕조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 영국 기자 인터뷰에서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